지금 이 앞에 판넬이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데요. 판넬 부분은 현재 그 도메인 등록 개선 방안에 대해서 판넬을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국내외 도메인 현황 및 개선 방안 부분에 대한 그 발표 내용, 그 다음에 조금 전에 IP 주소, 그 다음에 현재 KR릭에서 하고 있는 일, 그 다음에 ISP에서의 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넬 시간을 갖겠습니다. 판넬 참석하시는 분은 그 아이넷 주식회사 아이넷의 그 박태하 실장님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비즈니스, 그러니까 IBI의 성함을 IBI에서 다시 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앞에 자리가 준비되는 한 1, 2분 정도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 그룹에서의 이 세션에서 이 트랙에서의 그 판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KR릭의 업무, 그 다음에 그 업무에서 나오는 그 도메인에 관한 사항, IP 주소나 AS,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지금 상당히 빠졌습니다. 근데 인포메이션 서비스, 그리고 국제적인 그 NIC 활동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여기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IBI의 이판정 실장, 그 다음에 그 아이넷 기술의 박태하 실장, 이분들은 전부 다 현재 닉 커미티의 멤버로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지금 아까 특허청의 과장님들이나 그 다음에 실제 변호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닉 커미티의 멤버로 계시는데, 그분들은 지금 오늘 사정이 있었으면 못 나오시고 현재 그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판정 실장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웹 서비스, 웹 호스팅 서비스와 웹 제작 및 인터넷 비즈니스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박태하 실장은 지금 여러분 아시는 아이넷의 그 기술개발 실장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그 인터넷을 운영하시면서 국내 문제도 역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어떤 동향 또는 외국이나 국내에서의 어떤 물밑제약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실 거나 또는 의견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충분히 KR이나 국내외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진행을 위해서 국내 인터넷 도메인에 관한 부분을 잠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번째 발표에서 얘기 나온 식으로 나온 결과에 의하면 종전에 한 계기관 한 도메인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개선된 방안은 그 등록권이라는 범위를 갖다가 상표 상호 저작권까지를 지금 확대시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KR릭에서 그 KR릭의 업무가 현재 도메인의 어떤 대상 자체를 확대시켰을 경우에 굉장히 많은 도메인 신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KR릭 쪽에서 도메인 등록에 대한 업무 자동화가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되기 전이라도 여러분께서 혹시는 의견을 얘기해 주시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아니면 다음 차기에 도메인 개선할 때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국내 도메인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내도 CO 도메인이 국내도 그 co.kr 도메인이 지금 계속 확장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씨나 R이 쪽은 거의 정체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 CO를 일단 놔두고 기존에요. 마찬가지로 CO를 아까 뭐 저쪽 프랑스 같은 경우 트레이드 마크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듯이 약간 좀 분리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실제 지역 도메인은 정부 부처에서만 쓰는 것 같고 느낌이에요. 그 기존의 CO를 좀 분리해가지고 뭐 기존에 GTLD 새로운 8개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IBI에 근무하는 이판정이라고 합니다. 멀리 대전까지 오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좀 전에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 질문의 요지 자체는 제가 듣기로는 CO.KR이 이제 앞으로 고갈 상태가 될 경우에 우리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의 요지 같은데 영국 같은 경우는 보면 LTD.UK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도메인 개선 방안에 대해 가지고 군사 기관 같은 경우는 mi.kr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걸로 가지고 좀 추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쪽으로 의견이 이제 통합이 되고 집중이 되면은 전산원이나 논의 커미티에서 그런 프로포즈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데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런 도메인 네임이나 KR릭 그런 아무튼 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장기적인 전략적인 부분들을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걸 미리 사전에 예상을 하고 솔루션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R릭하고 이제 같이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닉위원회가 인터넷 협회 산하에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닉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중점적으로 디스커션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면은 홈 도메인의 경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쓴다라고 해서 만들었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등록을 하고, 근데 등록을 할 때 그게 허위 등록인지 진짜 필요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예 없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혼란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등록이라는 절차에서는 굉장히 실패한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KR릭이 여태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도메인 네임을 기관당 하나라는 식으로 그런 케이스는 일본하고 우리나라 외에 몇 개국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했고, 그리고 그런 거에 따른 불편 때문에 이번에 도메인 네임 할당 원칙을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그런 과다하게 등록을 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방지를 하기 때문에 홈도메인에서와 같은 그런 결정적인 실패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이제 사실 CO 도메인만 계속 늘어난다고요, 사실. 지금 A씨나 RE 쪽은 정체돼 있다고 생각을 할 경우 CO 도메인만 쭉 늘어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 하나 이제 다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약간 좀 세분화한다는 그런 요청이었고, 그게 아니라 CO 자체를 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 짧잖아요. 가령 지금 대표적인 기관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계열사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서브 도메인 이름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브 도메인이 A이고 A 삼성.co.kr 그리고 또 그 앞에 호스트가 붙는 5개가 붙는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CO 대부분의 국내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생각했을 경우 CO 쪽만 계속 확장이 되는데 차라리 그러느니 KR릭에서는 가령 삼성.kr 그 포인터만 가지고 있고 실제 나머지 그 밑에 서브 도메인은 아예 기관으로 옮겨버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전부터 들었어요. 왜냐하면 고객들은 짧은 걸 원하는 거, 즉 컴을 왜 원하겠습니까? 전세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짧다는 것 자체로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는 그러니까 A씨나 RE 쪽에서 클레임을 걸 수 있어요. 왜 우리만 긴 거 써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의 기업을 고려를 한다면은 CO라는 세컨 레벨을 하나 빼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 커미티까지 그 안건에 대해서 디스커션은 안 됐습니다. 근데 KR릭 자체적으로 디스커션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CO.kr의 CO 부분을 빼자. 그 이전에 첫 번째가 CO.kr의 CO만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국내 도메인 전체가 3,000개. 근데 실제 미국의 글로벌 도메인 .com이라는 것은 60만 개. 그러면 60만 개에 비해서 3,000개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아직
관리하는데 혼란이 없다 또는 혼잡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 그러면 CO 도메인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KR릭에서는 일단 지역 도메인에 대한 홍보를 좀 더 강화시키자라는 정도로 의견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 상당히 좀 발상이 굉장히 좀 찬신하다라고 했던 부분, 그 역시 KR릭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KR릭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됐냐면 .co.kr, go.kr 이거 전부 다 없애고 .kr 밑에 모두 다 풀어버리자. 다시 말해서 삼성.kr 그 다음에 여기 같으면 카이스트.kr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푸는 것은 어떠냐라는 것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한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KR릭 내부의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현재 처음에 도메인이 1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 구분을 했고 그 성격 구분이 지금 인터넷을 많이 쓰는 입장에서 늘어나는 곳이 co.kr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ac.kr이나 rd.kr이나 go.kr은 숫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도메인이 늘어나더라도 한정된 숫자지만 co.kr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다양한 커머셜 쪽에 또는 인더스트리 쪽에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언젠가는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co1.kr, co2.kr로 갈 거냐 아니면은 tm.kr 아니면은 뭐 푸.kr 이런 식으로 해서 갈 거냐 그것은 아직 국내의 도메인 전체가 3, 4천 개 정도 수준에서는 아직은 좀 조금 논의를 좀 미뤄도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GTLD나 아까 앞에서 나왔던 아이퍼 돔처럼 국외에서 글로벌 인터넷 쪽의 도메인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떤 결론이 아직 안 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가져가는 부분 그것이 또 한 번의 어떤 실수로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KR릭에서는 그 도메인 부분에서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개선이라는 것으로서 일단 많이 변화가 지금 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KR릭 내부에서 검토한 케이스들을 보면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홍콩, AC.SG,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아니면 CO.SG 가져가면서 네트워크 이름.SG 이런 식으로도 지금 혼합해서 쓰는 데가 싱가포르, 홍콩 이런 쪽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는 KR릭에서는 일단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내렸습니다. 예, 또 그 GTLD에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지면은 사실 그러니까 컴퍼니.kr 뭐 그런 게 가능할 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시행착오를 겪지 말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나 2년 정도 스탑하자는 그런 의견이 강했던 겁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저게 있습니다. .kr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거냐라는 거죠. GTLD가 생겼을 경우에 .kr이 아닌 탑 레벨 도메인이 .korea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또는 .kr이 아닌 .kor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kr의 지금 현재 세컨 레벨의 도메인을 흔들어 버리면은 더욱더 혼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KR릭에서는 아예 그 자체를 릭 커뮤니티에 상정을 안 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그게 정리가 되면서 다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네, 도메인 쪽에 국내 또는 국외 도메인 쪽으로 또 다른 말씀을 일단 지금은 새로 개선되는 도메인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메인에 대해서 국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다시 말씀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도메인 개선 자체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아마 곧 국내 도메인 개선안에 지금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발표하는 내용에서 보시면 개인 도메인에 관한 등록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도메인에 대한 등록 부분은 구체적으로 지금 연기가 안 돼 있는데 개인이 특허나 저작권을 갖고 있을 때는 도메인 등록이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자연인으로서 등록은 현재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서드 레벨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포스트 레벨에는 지금 아이스필 통해서 지금 되고 있지만 서드 레벨에서는 허용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특허
또는 저작권이 있는 개인일 경우에는 현재 개선안에서는 접수가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도메인에 관한 부분도 일부 특정,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도메인 개선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국제적인 또는 글로벌 쪽에서의 어떤 도메인의 그 움직임,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GTLD를 비롯한 각종 움직임이나 또는 국내에서의 어떤 도메인에 대한, 즉 .com과 같은 글로벌 도메인에 대한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먼저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지금 저 IBI 그 입한정 시장께서 준비하신 그 한번 내용을 한번 잠깐 듣고, 지금 GTLD 쪽에 그 어떤 아까 굉장히 포멀한 어떤 그런 움직임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 지금 이용자 입장이나 또는 어떤 ISP 입장에서 흐르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기 지금 현재 책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오늘 9시 7시 반입니까? 아침 첫 시간부터 시작된 9시 반부터 10시 10분에 있었던 그 AP닉이나 그 IPOC, 이 IPOC는 아까 강의를 들으셔서 알겠지만은 IAHC의 어떤 그 후속 기관이라고, 후속 어떤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 현안들에 대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더 언급하기는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그 GTLD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국제적으로 이슈가 많습니다. 그거는 아까 어떤 분 질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닷컴이라는 도메인 네임에 대한 어떤 고갈 상태, 또 닷컴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무작정 발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어떤 폐단,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형성된 어떤 단체가 이제 IAHC고요. IAHC가 97년 5월경으로 이제 IPOC 형태로 이제 새로 구축이 됐죠.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는 보면은 글쎄요,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기업 관계자들이나 혹은 또 전산 관련된 ISP 계통에 계신 분들이나 어떤 그런 분들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고유적으로 닷컴이나 닷co, 닷kr에 대한 어떤 고유 도메인을 중에서 두 개 다 확보를 하신 분 한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니까 .kr과 .com을 같이 갖고 계시는 기업 또는 기관, 천리안.net 손 드셔야죠. 예, 좋습니다. .com 이제 소위 미국에서 인터넷에서 발행하는 이제 .com이나 이제 .net이나 기타 ORG가 있으면 또 괜찮고요. 그와 이제 국내에 관련된 부분들을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계신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손 한번 들어 주십시오. 네, 상당히 우리 박사님께서 상당히 많은 분이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컴 도메인 문제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게,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의 황모 씨라는 분을 여러분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저희하고 또 연락이 되고 저희도 그분하고 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좀 심도 깊게 이야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 대기업들에 대한 도메인님 340개인가? 그렇게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추진이나 진행 절차가 처음에는 이제 한국일보로 넘겼다가 지금은 이제 오세훈 변호사가 또 맡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찾아가고 일부는 아직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황희석 씨하고 롯데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메인 네임을 왜 돌려주지 않느냐, 좀 돌려줍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럼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 도메인 네임이 임자가 반드시 내 거다, 나의 소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겠다고 해요. 어떻게 이제 반어법적으로 들어가면은 도메인 네임 자체가 하나만, 닷컴이라는 도메인 네임 하나를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기에 관련된 기업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진도라 그러면은 진도.com이 있다 그러면은 진도 모피가 있을 수가 있고 진도 여행사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진도 건설이 있을 수가 있고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단체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내 거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도메인 네임 자체가 지금 이제 그게 정확한 판례가 나온 국제적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서비스표다, 상표다, 상호다라는 어떤 정확한 판례라든지 그게 나온 게 특히 우리나라에 특히 없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범위가 근접해 가냐면은 미국 법까지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는데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기 내 국내법들을 적용하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닷컴에 대한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는 닷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매가 되고 있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계열릭 정책에서는 도메인 네임을 판매할 수 있는 해소한다는 그런 조건이 이제 들어와 있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좀 사실 조금 뒷차를 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많은 분들이 또 황희석 씨를 많이 욕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만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차피 도메인 네임이기 때문에 이제 기업 이익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com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가시가 LG.com을 치면은 미국의 전혀 우리나라 LG 그룹과 관계없는 회사가 나옵니다. 그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일본 소니사에다가 LG.com을 팔았다. 그래 그게 국제적으로 어떤 관리가 인정이 되었다고 할 경우에 일어나는 어떤 파생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교민이 또 저 교포가 LG 전자제품을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기 소니 제품이 나온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이제 모르겠습니다. 황희석 씨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는 하는데 초기에는 뭐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했고 사실 그게 상당히 많이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쉽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뭐 다각도의 어떤 뭐 모색도 있었고 또 이 컴퓨터 임원들도 비공식적으로 언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국내 기업들이 .com에 대한 도메인 네임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울러 co.kr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어떤 도메인을 많이 확보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은 고유 서비스표라든지 고유 상표명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미리 확보를 해둬 가지고 나쁠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비스표와 상표에 대한 개념을 혹시 계신 분 중에 정확히 알고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흔히들 이제 도메인 네임이 이제 상표에 속한다 또는 서비스표에 유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비스표냐 상표냐에 대해서 좀 명확한 구분을 지으실 수 있는 분 말씀 좀 해주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도메인 네임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상호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상표라고도 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개인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서비스표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표의 정의가 뭐냐면 서비스표와 상표의 차이가 뭐냐면은 그 인식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표식 방법의 차이죠.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표식하는 방법이 상표입니다. 그다음 서비스표는 역시 서비스라 그러면은 이제 무형의 자산이죠. 무형의 서비스적인 용역적인 부분을 표식하는 방법이 서비스표입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은 말 그대로 도메인 네임이라는 것은 IP 어드레스, 즉 컴퓨터가 인식하기 쉬운 그 주소, 우리 사람을 같으면은 주민등록번호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와 같은 숫자로 된 주소에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이름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도메인 네임명인데 그 이름명을 기관의 이름이나 혹은 단체 이름명으로 이제 설정해 주는 자체가 이제 도메인명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체계가 있죠. TLD가 있고 세컨더리가 있고 이제 서드 레벨 도메인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복잡한 과정과 국제적인 법적인 문제
그리고 국내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게 명확한 어떤 규정이 지금 법적에서도 나오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제가 좀 하나 추정하고 싶은 거는 국내뿐만 아니라 관련된 외국에도 역시 도메인 네임 정도는 미리 신청을 해두는 게 그게 향후를 볼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서비스표 하나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표 하나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하 45만 원 이상 듭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법적인 법리가 다르고 섭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춰 가지고 서비스표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등록증을 받는 기간도 역시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비스표와 상표 또 혹은 상호 이런 문제들을 어떤 개념과 아웃라인을 잡으시고 우리 기업들이 그런 쪽에 좀 미리 지금 현재는 판례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의 내용과 또 요지와 이런 내용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좀 두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혹시는 저기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현대 같으면 현대.co.kr 국내에서 쓰는데 현대.co.jp, 현대.co.싱가포르 그런 거 이쪽에서도 이제 다국적 기업 형태로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사실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그런 그 브랜드를 갖다가 co.kr로 가져가려고 신청 들어오는 그런 대행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는 바깥으로 도메인을 좀 영역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는 저 아이넷 쪽에서 요새 그런 도메인 관련해 가지고 느끼신 거 있으면 좀 말씀 주시죠. 직접 저 카스터머가 아니라 ISP 입장에서 그 처음에 도메인 등록에서 그러니까 그 인터넷 유저가 왔을 때 도메인 등록에서 어떤 그 리커멘드도 해주고 이런 질문 들어왔을 때 많은 그 답신들 많이 해주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뭐 제가 고객들하고 도메인 할당하고 하는 작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느끼는 게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그 ISP 분들이 많이 와 계시다면은 도메인 할당 그리고 또 기타 관련해서 이제 KR릭하고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KR릭이 우리나라에서 닉 업무를 전담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끔씩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닉이라는 데는 원래 또 컴플레인을 많이 당하는 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 경험으로 볼 때 KR릭이 없었을 때하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메인 이슈하고는 좀 떨어진 얘기지만은, 사용자한테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KR릭이 없을 때는 전담하는 기관이 없다는 불편 외에도, 예컨대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누가 대표로 이익을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 뭐 IP 어드레스를 얻어야 된다, 아니면은 뭐 도메인 네임 관련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할 때 명확하게 물어볼 때도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있는 인턴에게 직접 물어본다면 그걸 다 영어로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전화는 보통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ISP나 일반 고객들은 불편한 점이 가끔씩은 생기더라도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수고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KR릭과 그다음에 도메인 IP 관련해 가지고 혹시 전반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선에서 전반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쪽에 지금 KR릭 스태프분들도 다 와 계시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ISP 그다음에 유저 다 지금 여기 계시니까 한번 말씀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저 KR릭 스태프
분 중에서 한 분이 좀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케알릭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케알릭 업무 담당하시는 분. 6명이요? 6명 반? 예, 아, 도메인 담당 몇 분이 하세요? 두 분. 그러니까 두 분이 하시고 해외 도메인 한 분 하시고 아. IP 주소 두 명이 하고. 아, 국내 도메인 둘, 해외 도메인 하나, IP 둘. 예. 그럼 5명이서 케알릭 지금 서비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서비스만 외부로 보여지는 건 서비스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일이 또 많잖아요.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예. 네, 저 디지털의 최충락입니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비전문가적 입장에서 느껴지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도메인 네임에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그 좀 입장이 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까 이제 그 이판장식 말씀하시기에 우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해외 나가서도 많은 도메인 네임을 뭐 사전에 좀 등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도 뭐 국익이란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제 이판정 씨 얘기를 들면서 좀 그건 좀 비난의 형태로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왕 이 도메인네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에 관련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시장 원리에 좀 맡겨서 그야말로 뭐 누가 좀 미리 등록을 하더라도 또는 사고 팔 수 있도록 우리 좀 허용을 하고 아니면 좀 북돋는 쪽으로 얘기를 대지 KR릭이 좀 제한을 하고 아니면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해서 어떤 좀 도덕적인 어떤 측면을 들어가지고 좀 제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썩 적절하지 않은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좀 돈이 될 것 같다 생각하면 마음대로 좀 등록을 하게 하고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하다못해 그것이 개인의 간에는 이제 어떤 이익이 좀 상충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국가적으로는 나가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아니면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제약을 하고 그런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그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좀 상표권을 보호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하겠지만 오히려 전체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그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기 .kr 도메인 같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그게 되겠죠. 사실 제가 좀 충분히 전이가 되지 않은 얘기라서 좀 많이 좀 더듬고 있는데 아싸리 그냥 충분히 그것은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아니면 매매가 될 수 있는 형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활성화하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해서 저기 케알릭의 제가 저 스텝으로 있었으니까 일단 고객 입장에 잠깐 말씀드리면 상당히 하나의 서비스를 한다거나 하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바란스는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좀 여기 박태하 실장 같은 경우에 케알릭이 생기기 전에 케알릭의 업무를 하다가 케알릭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전담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한국전산원이라는 공식적인 기구로 케알릭의 업무가 이관이 되는 그런 형태를 지금 국내에선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하 실장 전에는 어느 회사의 한 개인이 그냥 도메인이나 IP 신청하겠다 그러면 나한테 보내라. 내가 영어 조금 할 줄 아니까 또는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빠르더라 라고 해서 대행해 주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때가 불과 7, 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말에 88년, 9년도에 그때 그분이 담당하실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IP 도메인 B 클래스 하나 받는데 1년 또는 1년 반 걸렸습니다. 도메인 하나 등록하는 데도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러다 그 개인 분이 활동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박태하 실장께서 이제 케알릭 어떤 모양새를 갖춰가면서는
외국에서 한국에서도 닉 업무를 누군가가 하는구나, 어느 기관이 하는구나라는 정도의 일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것이 프로세싱이 좀 빨라지기 시작했고 KR닉이라는 이름이 붙으면서 이제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그 일본하고 한국이 닉이라는 존재로서 인정받는, 굉장히 빠르게 인정받는 거. 최근에 와서 타이완이나 타이완이나 타일랜드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닉을 만들려고 하는데 안 만들어집니다. 거기는 이미 인터넷이 확산이 돼버리니까 닉을 아무도 안 하겠다 또는 하겠다고 하면 서로 나서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거 보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인터넷 커머셜이 생기기 전에 닉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 KR닉의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그 인터닉처럼 돈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KR닉의 운영비 아까 6명의 인건비가 인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인원 6명에 대한 부분이 그 한국전산원에서 급여가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ISP 쪽에서 후원금이 많은 부분이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약 전체 예산의 한 7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그 정보통신부나 아니면 한국전산원을 통해서 일단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6명에서 현재 그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웹이 KR닉에서 하고 있는 웹이 제가 알기로는 서버가 6개가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P닉 웹 서버까지. 그래서 조금 이해를 구하는 것은 첫째는 만일에 100%다 풀었을 경우에 아무나 KR닉에다가 도메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그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그 KR닉에서 망설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차라리 그러면 이것을 어떤 단체나 협회로 넘겨서 그것을 KR닉이 하고 있는 도메인 업무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기회를 오히려 주는 게 현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고민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진행보다는 오히려 현재 KR닉 자체에서 고민은 현재 하고 있는 한 개 기관 한 도메인이라도 먼저 개선을 해 놔야지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입니다. 만일에 KR닉이 만약 전산원에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 경쟁에 맡겨버리려면 KR닉을 한국전산원 기관에서 담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른 기관, 협회 또는 어떤 그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나서는 부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전산원도 정보통신부라는 어떤 기관 산하이기 때문에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제한에 오히려 관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원의 입장에서, KR닉의 입장에서, 정통부 입장에서 가능한 한 일을 좀 그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죠. 그 문제가 가능한 한 안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내부적으로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거꾸로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지금이어서 인터닉처럼 풀었으면 그 많은 문제를 과연 우리가 또 감당해낼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그 KR닉 내부적인 어떤 그 변명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호권, 상표권, 저작권이라는 요 세 개까지 푼다라는 용어도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 자격을 더 확산시킨다라는, 그러니까 등록 자격을 더 확산시키겠다는 얘기로 지금 풀고 있는데요. 거까지를 허용한다 또는 거까지가 자격의 대상이다라고 확대시키는 거, 이거를 고민하는데도 무려 1년에서 2년 가까이 지금 걸렸습니다. 그거는 과연 상호권까지 할 거냐, 상표권까지 할 거냐, 그러다 저작권까지 할 거냐, 개인은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100% 무조건 누구한테나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왜? 이미 인터넷이나 아니면 외국의 분쟁 사례로서 그건 틀렸다라는 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이 선은 지금 전산원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이 커미티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관에 3개씩만 합시다. 3개 기준은 뭐냐? 그럼 5개씩만 합시다. 5개 기준 뭐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약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체가 서로 그 바란싱을 이루기 위한 그 가장 오픈된 어떤 선택 아니냐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그 요번에 그 확대 개선안이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KR닉이나 국내 인터넷의 어떤 수준 자체가 좀 더 그 자유 경쟁에 그 맞는 쪽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그 KR릭도 그렇고 닉 커뮤니티도 그렇고 ISP들도 그렇고 이 ISP들이 전체 협회가 KR릭하고 미팅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잘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충분히 이해는 되는 얘기라고 이해가 되고요. 근데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제 제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는 결국은 법원에서 하거나 당사자가 해결한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말도 있죠. 왜 권리 위에서 천자는 자를 법률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국은 당사자가 해결하거나 그것은 어쨌거나 결국은 매매가 된다는 성격이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 값어치를 갖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KR릭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 원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을 좀 다시 한번 개인 생각입니다만은 아까 제가 초기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독점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을 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권리를 자기네 개인들의 권리를 어차피 내세우다 보면 상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우리가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복두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더욱더 발전적이고 건전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R릭이 좀 생각 못했던 부분까지 깨우쳐주는 말씀 있으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KR릭 자체도 그렇고 이 커뮤니티 자체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는 항상 마련되어 있습니다. KR릭의 웹이나 아니면 이 커뮤니티 메일링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 못하신 얘기나 또는 개별적으로 건의를 하실 분들은 그 메일링 리스트 또는 웹을 통해 가지고 많은 디스커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국내 인터넷 전반적인 발전 또는 인터넷 수준을 높이고 국제적으로도 위상을 높이는 것은 인터넷 운용자 여러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인터넷을 뒤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얘기나 아니면 몇 명의 어떤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 전체가 같이 이해가 돼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시간 멀리서 와주신 거 감사드립니다.